시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시행? 한글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해. 사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고 한다면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한 개 던지는 것 자체를 시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각각의 숫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건은 꼭 1 나오는 사건, 2 나오는 사건, 이런 개별적으로 나오는 사건들 말고도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낱개로 하나씩 1, 2, 3, 4, 5, 6이 나오는 사건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배우는 표현들이고 지금은 필요 없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낱개로 하나씩만을 얘기하지 않고 짝수가 나온 사건, 2, 4, 6 모두를 총칭하는 거겠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3, 6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꼭 낱개로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나오는 거 아니고 어떤 사건은 특별하게 언급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 숫자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방금 한 말 연우 제대로 잘 들었을까? 네. 혜민이가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연필을 사려고 합니다. 500원짜리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50원짜리 4개? 50원짜리 4개면 이미 200원인가? 그 다음 100원짜리 동전이 5개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연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세요. 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가지고 500원을 만들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50원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면 100원짜리는 3개? 50원짜리를 3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50원짜리 2개였을 때 100원짜리 개수가 4개? 50원이 빵기였을 때 100원짜리 개수는 5개?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자체가 경우의 수고, 그 경우가 3가지라고. 두 번째는 승우가 50원짜리가 다 해서 6개, 100원짜리 7개, 5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이때 120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거든. 첫 번째는 500원짜리 동전을 빵개를 지불한다고 한다면 500원짜리가 빵개였을 때는 50원, 100원짜리부터 먼저 할까? 100원짜리하고 선생님이 50원짜리의 순서상 개수값을 구할 생각이야. 100원짜리가 몇 개, 5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1200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100원짜리 7개 있고 700원에 50원 6개면 300원인가? 500원짜리가 빵개 있을 때는 1200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겠네? 두 번째, 500원짜리를 한 개를 미리 줬으면 앞으로 700원을 더 지불하면 되는 거지. 그럼 700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원이 7개, 50원이 빵개, 100원이 6개면 50원은 5개였을 때 50원은 4개, 4개였을 때 50원은 6개?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마지막으로 500원짜리를 2개 미리 지불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지불할 금액은 200원? 그럼 200원을 지불할 건데 200원은 100원짜리를 많이 지불하면 2개? 빵개, 1개, 2개, 빵개, 4개가 가능한가?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네, 총 더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파트인데,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있던지 아니면 또는이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문제의 어휘들을 읽어봤을 때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있었을 때는 그때 우리는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합의 법칙으로 구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건은 합사건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해.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각각의 사건들이 또는이라고 표현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는 이걸 합사건이라고 불러. 자, 영훈이가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세 가지, 버스를 이용할 때는 고속 시외버스 두 가지. 영훈이가 기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영훈이는 기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차를 이용하는 건 세 가지, 버스를 이용하는 건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야 되는 건가? 더하는 이유는 기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이니까 더해서 구했습니다. 푸드코트에 점심을 먹으러 간 세연이는 오른쪽 메뉴판을 보고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한식 또는 일식 중에서 한 가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몇 가지인가요? 한식을 주문하는 건 네 가지, 일식을 주문하는 건 세 가지.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한식 또는 일식을 먹을 거니까. 책꽂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집이 4개, 소설책이 5개, 만화책이 7개 있습니다. 이 중에 소설책 또는 만화책을 한 권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책과 만화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더하기 7가지를 해야 되니? 되신 거 맞죠? 자,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갔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9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의 배수가 적힌 건 몇 가지야? 3가지. 4의 배수가 적힌 거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거는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는 3의 배수가 적힌 거는 3개, 4의 배수가 적힌 건 2개긴 한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지? 무엇을 빼야 될까? 두 번 생겨 있는 거야? 여기서는 369, 여기서는 48? 두 번 생겨 있어 없어? 없으니까 뺄 필요가 없지만 빼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빼겠다. 숫자가 만약에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다고 해볼까? 1부터 20까지가 있으면 첫 번째 3의 배수는 몇 개야? 6개? 4의 배수는 몇 개야? 그런데 4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녀석은 이렇게 구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진짜로. 지금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게 누가 있어? 12를 두 번 했으니까 그 12는 한 번 빼줘야 되나? 겹치는 게 없으면 뺄 필요가 없는데 겹치는 게 있을 땐 빼야 됩니다. 또는 공통되는 게 있으면 제거할 겁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10개 적혀있는 공이 있는데 한 개 공을 꺼냈을 때 5의 배수 또는 9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5의 배수는 5하고 10인가? 9의 약수는 1, 3, 9? 겹치는 게 없죠? 그럼 다 해서 5가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의 합의값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3 또는 6?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얘기했거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의값이 3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 눈이 1, 두 번째 주사위 눈은 2 또는 2, 1, 6이 나오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의 값이 합의값이 6인 거죠? 그럼 다 해서 몇 가지야? 네, 다 해서 7가지가 있네. 자, 이런 것들은 한글만 알면 틀리지 않을 것 같지?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 합의값이 4 또는 차이값이 3이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합의값이 4인 경우는 1, 3, 2, 3, 1. 차이의 값이 3 나온다는 얘기는 차이의 값은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게 차이값인가? 자, 차이값이 3인 거 찾고 있습니다. 1, 4, 2, 5, 3, 6도 차이값이 3이지만 4, 1, 5, 2, 네, 이런 것들도 차이값이 3이군요. 그랬을 때 겹치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죠? 다 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눈의 숫자의 합의값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합의값이 5의 배수라고 하니까 1, 4, 2, 3,
3이, 4일.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합의값이 5인 거 말고 합의값이 10인 것도 구해야 되죠? 합의값이 10인 거는 4, 6. 이제 합의값이 15인 것도 찾아야 되나? 주사위 눈의 값은 합의값이 제일 큰 게 12야? 다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연속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곱의 법칙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A하고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걸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그런데 이런 사건의 이름은 뭐겠어? 이거의 이름은 곱사건이겠네.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티셔츠를 2종류, 바지를 3종류.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입을 거야. 몇 가지 종류로 입을 수 있지? 왜 6가지인지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 티셔츠 2개 중에 하나를 웃도리를 입고 그리고 나서 바지도 입는 건가?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곱해서 풉니다. 재민이가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을 각각 하나씩 골라서 연재에게 생일 선물 주려고 합니다. 벌써 까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는 거야? 재민이가 찾아간 가게에 연재 스마트폰에 맞는 케이스 5종류, 액정 보호 필름 3종류가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야? 케이스도 고르고 연속해서 그 다음에 액정 보호 필름도 골라서 선물하니까 6종류, 지우개 5종류, 공책 2종류를 판매하는 문구점에 갔습니다. 연필, 지우개, 공책을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예요? 60? 네. 동전 1개,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인가? 주사위가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소수의 값은 2, 3, 5, 7, 11, 13, 17, 19 이게 20보다 작은 소수죠? 그 중에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소수는 몇 개야?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1개, 주사위를 1개 동시에 던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원짜리 경우는 앞뒤 2가지, 100원짜리도 앞뒤 2가지, 주사위는 6가지. 두 번째, 동전 서로 같은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럼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앞, 뒤 2가지? 그리고 주사위는 홀수가 나온 건 몇 가지야? 오른쪽 그림에서 서훈의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이 4가지, 서점에서 학교까지는 3가지, 출발해서 서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4가지 곱하기 3가지로 12가지겠네. 지금 왜 곱한 거야? 서훈의 집에서 서점까지 갔다가 연속해서 서점에서 학교까지 가니까 그래서 연속해서니까 곱해서 풀었습니다. 어떤 상에서 입구의 정상까지 5가지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우는 이 중에 한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른 등산로를 따라서 입구까지 내려오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다른 등산로를 따라서 간다는 게 포인트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의 수는 처음 올라갈 때는 몇 가지죠? 5가지? 하지만 내려올 때는 몇 가지 경우로 오는 거야? 네, 올라갔던 길을 피해서 4가지 중에 선택해서 내려오는 거구나. 오른쪽 그림에서 A를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 출발해 C까지 가라고? 근데 A에서 C까지 갈 때는 A에서 B까지 가는 건 2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건 3가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1가지입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보라고 했는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 또는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갈 수도 있는 건가?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는 A에서 일단 B로 가는 건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건 3가지. 자, 이렇게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가는 건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1가지인가? 그럼 6가지하고 1가지는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네, 이건 더해야 되죠. 또는이기 때문에 더한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숫자를 다른 말로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일렬로 숫자를 배열하는 거, 일렬로 사람을 배열하는 거. 그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부르고, 먼저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자리가 있거든? 두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5명 있다고 해봐.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먼저 5명 중에 1명을 세우고 그 다음엔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세워야지 되겠다. 그게 일렬로 사람 2사람을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n명의 사람이 있을 때 2사람을 배열하는 거는 n 곱하기 n-로 계산할 겁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간다면 만약 5명 중에서 3명을 배열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3명 중 1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명 중에 n명 중에 3명을 배열할 때는 n부터 하나씩 작은 숫자를 3번 곱한 게 n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네. n명 중에 n명을 전부 다 배열한다고 한다면 n부터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n번 곱해야 되니까 n부터 1까지 곱한 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앞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5, 4, 3, 1 5명의 사람을 5자리에 배열한다고 한다면 그건 5, 4, 3, 1이 되는 거니? 그런데 매번 근데 10명을 배열한다면 19, 8, 7, 6, 5, 4, 3, 1 곱해야 되잖아. 언제 다 쓰고 있어, 그거를. 말로 하는 건 빨리 할 수 있지만 손으로 쓰는 건 한참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5, 4, 3, 2, 1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1까지 다 곱한 거는 5 느낌표라고 쓸 거고 느낌표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름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표를 나올 때마다 팩토리얼 얘기하기 싫어서 쌤은 팩이라고만 부를게요. 그럼 팩토리얼에 대해서 줄여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는 녀석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쓸 때 5431이나 1987, 6543을 쓰기 싫으니까 느낌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네, 이거는 n팩 이렇게 쓸 수 있다고 n팩토리얼, n팩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냥 귀찮으니까 방금 서혁이 눈이 슬기면시에 감겼는데 지금 귓구멍으로 들을 건 다 들었나요? 자, 이웃에서 서는 경우의 숫자, 이웃에서 경우의 숫자 이런 것까지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친다고? 일렬로 사람을 세울 때 이웃해야 되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 이웃해야 되는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으면 먼저 하는 일은 이웃한 것들을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먼저 일렬로 세우겠대. 꼭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겠대. 그리고 묶음 안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A, B, 4명의 사람 중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A, B라는 두 사람은 이웃해 있어야 되니까 이것 자체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려고. 나머지 두 사람들도 각각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게. 우린 총 다에 3덩어리가 있어. 3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리에는 3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2가지, 세 번째 자리에는 1가지를 집어넣어서 일렬로 배열할 수 있죠. 동그라미 3개를. 하지만 이웃한다고 했을 때 A, B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A, B가 순서가 바꾸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웃하는 것들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줄 겁니다. 자, 이것들 연습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책이 6권 있습니다. 6권 중에 2권을 골라서 책꽂이에 일렬로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2권을 일렬로 배열하세요. 첫 번째 먼저 6개 중에 하나를 먼저 꽂았고요. 그 다음 5개 중에 하나 꽂는 건가? 6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겠습니다. 그러면 6, 5, 4, 3, 2, 1인가요? 그럼 720인데 앞으로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써도 괜찮을까? 알아먹을까? 세훈이네 조 5명의 학생이 교내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달리는 순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사람을 달리는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은 5명을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이렇게 지금 내보내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5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은 달리는 순서가 자동 결정되겠다.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인가? 선생님 지금은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써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써드리고 바로 이렇게 쓸게요.
120인가? 네. 서로 다른 종류 7개의 빵이 있습니다. 7개 중에 3개를 골라서 3명의 애들한테 각각 하나씩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7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얘한테 줘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미나한테는 7개 중에 하나를 주면 되고 진이한테는 6개 중에 하나를 주면 되고 현영이한테는 5개 중에 하나를 주면 되는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이게 몇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2번 문제가 한 명의 선생님과 상진이, 지연이, 혜민이, 현아가 일렬로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정중앙에 서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5군데 자리 중에 선생님의 자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네? 선생님의 자리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한 명이 여기 오는 거지? 나머지 4군데 자리는 애들 4명을 배치하면 되니? 그게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우려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4, 3, 2, 1, 24가지인가? A, B, C, D, E, F라고 하는 6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6개 알파벳을 각각 이것들 일렬로 나열했을 때 E가 적혀있는 카드는 맨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2의 자리는 고정되어 있고 2의 자리를 고정하는 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 앞에 나머지 5개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5, 4, 3, 1 되신 거 맞나요? 부모님과 형, 누나, 종수가 일렬로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아빠가 앞에 뒤에 엄마 또는 아빠, 엄마 자리 바꿔도 양 끝에 부모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형, 누나, 종수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 그럼 이렇게 하자. 부모가 순서 바꾸는 경우는 2가지라고 해도 이해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삼형제가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3, 2, 1? 그래서 이건 12가지인가요? 지금 이해했나? 자,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 책이 너무 친절한데? 문제 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어려워 보이거든?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쓰면 어려워 보여서 바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저렇게 문자로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사용해서 6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2개의 카드를 뽑은 다음에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생각이야. 그럼 1부터 6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기 때문에 같은 카드는 없어. 2개는 다 다른 숫자야. 먼저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값을 구하래.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6가지? 뒤에는 5가지 중에 채워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건 30개인가? 근데 짝수의 값을 만들려고 한다면 짝수의 값을 만들려면은 뭐가 짝수인 거야?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거나 6으로 끝나는 것들이 짝수인가? 그렇다면은 첫 번째 2로 끝나는 건 몇 개야? 앞에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몇 가지야? 얘네들도 다 5개 숫자를 채울 수 있는 거지? 총은 몇 가지죠? 근데 이건 더하는 이유가 2로 끝나거나 또는 4로 끝나거나 또는 6으로 끝나니까 더할 거죠?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5장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3자리를 만들었을 때 경우의 수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홀수는 3자리 숫자 만들었을 때 홀수의 값은 뭘로 끝나야 돼? 네, 1, 3, 5로 끝나야 돼? 1로 끝나는 거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 1을 제외하고 이것도 12가지, 저것도 12가지, 저것도 12가지. 다 36가지인가요? 0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져 있는 6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을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자리 자연수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 책이 위에 있는 내용 정리가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내용 정리를 문자로 표현한 게 위에 내용 정리였거든? 근데 괜히 문자로 얘기하면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문자로 설명 안 했고 되게 쉬워. 내가 지금 서로 다른 3개 카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0으로 출발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0이 제일 앞에 오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0을 제외하고 5개 중에 하나를 채워넣어?
그 5개 중에 하나를 채워넣은 숫자가 만약에 3이라는 숫자를 채워넣어서 3이 존재하잖아, 이제. 5개 중에 하나 채워넣었어?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가도 괜찮니? 두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가도 세 자리 자연수인데 변함이 없죠? 근데 서여가 왜 자꾸 윙크를 해? 너 게임하냐?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제? 3을 제외한 5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 0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 이렇게 3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4까지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하네. 이 문제는 특이하네.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자, 숫자는 준비된 숫자는 0, 1, 2, 3, 4까지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쓰는 게 허용됩니다. 이걸 우리는 중복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든. 자,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은? 아, 그러겠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즉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다고 하자. 쌤이 10명의 사람이 있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반이 10명인데 직책이 다른 사람을 뽑는 경우 즉 반장 1명, 부반장 1명 이렇게 뽑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10명 중에 앞에다 사람을 세우는 건 10가지, 뒤에다 사람을 세우는 건 9가지인가? 이렇게 세워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장,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반장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직책이 다른 사람을 뽑을 때는 서로 다른 10명의 사람 중에 2명을 일렬로 배열하기만 하면 돼. 배열된 순서대로 반장, 부반장 하면 되니까. 하지만 직책이 똑같은 사람을 뽑을 때는 뭐 대의원을 2명 뽑았어. 직책이 똑같아. 직책이 똑같은 2명을 뽑을 때에는 먼저 서 있는 사람이나 나중에 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둘 다 대의원인 거잖아. 앞에 놈도 대의원, 뒤에 놈도 대의원이니까 앞뒤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있지 않거든? 둘 다 어차피 같은 직책이거든? 그럼 이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절반을 줄일 거야. 2로 나눠줘가지고 앞뒤가 순서 바뀌는 게 무의미하게끔 만들어버리려고 해. 납득되셨나요? 직책이 달랐을 때는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서 경우의 숫자가 90가지인데 대의원 2명을 뽑았을 때는 2로 나누기 해서 45가지가 되겠네. 앞뒤가 자리 바꾼 게 무의미하니까. 납득됐니? 그러면 직책이 다른 3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건 직책이 다른 3명이라고 한다면 19, 8만 곱하면 돼? 직책이 같은 3명이라고 한다면 19, 8 곱한 다음에 3명이 자리 바꾸는 게 무의미하지. 3명이 자리 바꾼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3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3팩인가? 3, 2, 1? 3명이 순서 바꾸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3, 2, 1 곱한 값으로 나누게 해야 돼. 이해됐을까? 분모가 2였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까 분모가 2였다고 해서 지금 분모가 3 되는 거 아니야? 2명이면 분모의 값은 2팩, 3명이면 분모의 값은 3팩을 써야 돼. 이해됐을까? 자, 이제 그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중기가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서 7명의 사람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명 중에 2명을 일렬로 배열한 거랑 경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6? 하지만 대표 2명이라고 한다면 7 곱하기 6으로 계산하면 안 돼. 직책이 똑같으니까. 2명이니까 2로 나누죠? 3명, 4명, 7명 있는데 여자 중에서는 회장을 1명 뽑고 남자 중에서는 부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뽑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여자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남자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직책이 다른 2명을 뽑는 거지. 그건 4 곱하기 3인가? 이거 2가지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 왜? 더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여자 중에 1명을 뽑거나 남자 중에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가 더하는 건데 거나 또는 이럴 때 더하는 거잖아.
지금은 여자 중에서 회장을 한 명 뽑고 그리고 남자 중에 부회장 한 명, 총무 한 명 뽑는 거죠? 그리고니까 곱해야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은 쉬운 문제들이니까 아주 금방 더하기 곱하기를 선택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틀린 걸 빨리 자각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문제 풀 때 쌤이 일부러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또는 그리고를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지금 머릿속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고2 때 엄청 헷갈려. 지금 또는과 그리고 연속해서 이런 것들을 터득해야 됩니다. 신영이가 포함된 10명의 학생 중에서 체육대회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으려고 합니다. 4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신영이가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신영이라는 한 명과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까지 다 해서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 중에 대표로 나갈 선수 4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직책이 똑같습니다. 신영이는 한 명 중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되니 신영이를 뽑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그 다음은 9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더 선발하면 되는 거죠. 9명 중에 3명을 선발하는 거는 9, 8, 7인데 직책이 똑같기 때문에 뭘로 나누기 하겠다고? 네, 3팩으로 나누기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게 몇이야? 84? 됐어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네. 이 챕터 끝나네 금방. 오늘이 금요일? 일요일까지 시간이 많잖아. 숙제도 금방 문제 풀려. 한 문제 풀 때 엄청 빨리 풀 수 있어.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색칠하는 거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해봅시다. 3가지 색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3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오른쪽을 칠하려고 합니다. 3군데 영역을 모두 다른 색을 칠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른 색, 셋 다 모두 다른 색을 칠하려면 준비된 3가지 색깔을 여기다 일렬로 배열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3인 7해서 6가지. A, B, C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네. 그때 A라고 하는 녀석은 몇 군데랑 인접해 있어? A는 한 군데랑 인접해 있냐? B라고 하는 건 몇 군데랑 인접해 있지? B는 2군데랑 인접해 있고 C는 몇 군데랑 인접해 있지? 한 군데. 이제 우리가 엄청 다양한 그림에 대해서 색을 칠해야 되거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색칠하기를 한다? 근데 색칠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한 것부터 칠해야지만 돼.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칠을 해야 돼. 선생님은 지금 칠하는 순서를 미리 결정하고 나서 풀려고 하는데 먼저 B에다 색칠할 거고 그 다음 AC는 한 군데씩만 인접해 있으니까 AC 칠하든 CA 칠하든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 B 먼저 칠하려고 합니다. 이게 색칠하기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한 B부터 색칠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색깔은 3가지였잖아. 근데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괜찮대. B에다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죠. 근데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중에 칠할 수 있지? B에다 칠한 거 칠하면 안 되잖아. C에다 칠하는 건 몇 개 중에 칠해야 돼? 그렇지. C에는 A에 칠해진 색깔을 또 칠할 수 있지. B에 칠해진 것만 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2가지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것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4개의 색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3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3군데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다른 색이야? A는 2곳과 인접해 있고 B도 2곳하고 인접해 있고 C도 2곳과 인접해 있나? 다 동등하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칠하자 그냥. A 다음에 B 다음에 C를 칠하려고 하는데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색이야? A에는 4가지 색을 칠했습니다. B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지금은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 4개의 페인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칠하려고 하는 네 군데 영역을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녀석은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A는 몇 곳과 인접해 있어? B는? C는? D는? 그럼 칠하는 순서는 어떻게 칠할까? 네, 그럽시다. 먼저 A의 4개 중에 하나 칠해? C에는? 3개 중에 하나? 그럼 B에는 A, C를 피해서 칠해야 되지. D도 A, C만 피하면 돼? 이 원칙을 지키면 어떤 어려운 전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이 여러 개 있을 때, 점이 예를 들어서 2개의 점이 있을 때 선은 몇 개 그릴 수 있냐? 점이 3개 있으면 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지? 점을 지나는 선들을 3개 그릴 수 있나? 점이 4개 있으면 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지? 점이 4개 있으면 6개의 선을 그릴 수 있니? 점을 연결한 선을 갖다 그릴 때는 선은 점 2개가 있으면 선 하나를 결정한다고 얘기해. 점이 2개 있으면 그 2점을 지나는 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의 개수를 셀 때는 점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고르면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점이 10개의 점이 있어. 10개의 점이 있는데 선을 만들 때에는 처음에는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엔 9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 2개를 선택할 때는 이 점을 선택하고 나서 이 점을 선택하는 거랑 다른 점을 선택하면서 이 점을 선택하는 거랑 어차피 같은 점을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2개가 순서 바뀐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선의 개수야. 확인해 볼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점 4개를 연결했을 때 선이 몇 개였냐? 6개였냐? 4개 점이 있으니까 처음에 4점 중에 하나 선택하고 3점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2로 나눠준 녀석의 값 6인 거 맞아? 그래서 이거 거의 공식처럼 사용해. 2분의 n 곱하기 n-1이 선을 결정하는 가지수인데 악수하는 가지수 똑같다? 선분의 개수하고 선분의 개수 n개의 점 중에서 선분의 개수는 n명의 사람 중에 악수하는 횟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악수 횟수의 값도 구할 때도 2분의 n-를 구할 거야. 왜 악수는 3명이서 악수할 수 없지? 악수를 할 때는 항상 2명이서 악수하는 거잖아. 여러 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숫자가 2분의 n 곱하기 n-1입니다. 이건 이제 문자처럼 공식을 기억해야 돼. 경기를 펼치는 횟수 구하는 것도 똑같지 않나? 좀 있으면 월드컵 열리지 않냐? 월드컵은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예선전 D조로 편성됐어. 우리나라가. 서역에는 알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D조에 편성되어 있으면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어? 4개 국가가 있어. 한 조에는. 4개의 국가가 경기를 어떻게 펼치는 줄 아니? 토너먼트는 좀 달라. 토너먼트는 8강 이후부터는 토너먼트를 사용해. 16강 이후부터는 토너먼트 경기를 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군요? 축구에 1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서예기 너도 모르냐? 그렇구나. 쌤도 어렸을 때 축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수학 문제를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축구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고 축구는 이렇게 펼쳐지라고 안내해주지 않고 시험을 출제. 자, 4개의 국가가 한 조를 결성하는데 어떤 한 국가가 나머지 모든 국가하고 경기를 펼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국가 한 국가는 다른 나라들로 경기를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잖아. 또 다른 국가도 다른 나라하고 다 경기를 해야 돼. 또 다른 국가도 다 다른 나라하고 경기해야 되고 또 다른 국가도 다 경기를 펼쳐야 돼. 그럼 4개 팀이 경기를 펼치는 경기 수는 몇 경기야? 6경기네. 그게 리그전이야. 토너먼트는 두 팀이 있어서 두 팀이 붙어서 한 번만 경기하고 올라가고
또 두 팀이 있을 때 두 팀이 경기 펼쳐서 한 팀만 올라오고 이런 게 토너먼트야. 이거는 한 팀이 다른 경기에 참여한 모든 팀하고 다 경기 펼치는 거. 그건 리그. 토너먼트는 딱 한 번씩만 경기에서 이하제 올라오고 떨어지면 탈락이야 무조건. 이게 토너먼트. 자, 그래서 이 월드컵은 예선은 리그전을 펼치고 그리고 본선은 토너먼트로 하는데 리그전의 경기 수하고 똑같아. 이 모든 것들은 선분의 개수, 악수하는 횟수, 리그전의 경기 수는 2분의 n 곱하기 n-로 다 계산합니다. 자, 점이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은 몇 개는 만들 수 있니? 1개. 점이 4개 있으면 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니? 1개, 2개, 3개, 4개 만들 수 있나? 네. 점이 5개 있으면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대? 졸라 많네? 못 쓰겠는데? 10개나 있는데? 나 10개 못 그리는데? 10개 못 그려. 공식으로 얘기해. 자, 삼각형이 나오려면은 여러 개의 점들 중에 3점만 있으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니? 여러 개의 점 중에 3점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n개의 점 중에 3점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n개 중에서 n개를 일렬로 3개를 배열할 때는 요게 지금 n개 중에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거지. 근데 그냥 우리는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점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삼각형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뽑을 거니까 배열한 녀석보다는 경우에서 줄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3개의 점을 뽑는 경우는 3팩으로 나누기 줄 거야. 아까는 거의 유사하니까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점이 4개 점 있습니다.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가지야? 6가지? 4, 3을 2로 나누기 해서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1.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3이 1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삼각형의 개수라고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해서 4 대입했더니 2분의 4, 3 3팩분의 4, 3, 2 삼각형은 4가지 6가지 한 원 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2분의 6 곱하기 5 삼각형의 개수는 3이 1분의 6, 5, 4 앞에 거는 15가지 뒤에 거는 20가지 더했더니 35가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 챕터들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다 숙제를 가지고 옵시다.